안녕하세요, 열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5금 현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5금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계획 공람을 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송파권에 있는 아파트들 좀 정리하다 보니까 5금 현대만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금 현대 아파트는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방이요. 여기 있어요, 5호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올림픽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환경은 뭐 역세권이고 꽤 괜찮은 곳이고, 그리고 요 골목에 이제 방이동 이제 학원가가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이 학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뭐 공부시키기에는 꽤 괜찮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동일 평형으로 분양 신청을 했을 때 이제 분담금이 이제 얼마 정도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보면 1층이 이제 전용 84 31평이 18억이 나와 있고, 8층이 뭐 18억 5천 뭐 19억, 3층이 18억 5천, 전세가 6억 들어가 있네요. 자, 거래 내역을 보면은 8월 달에 18억 5천 뭐 17억 2천, 7월 달에 16억 4천, 16억 5천. 그러면 7월 달과 대비를 해보면 대략 한 2억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변 시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재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84 33평이 22억 저층이, 그리고 9층도 한 22억 이 정도에 올라와 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방위역이고요. 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방위역 쪽으로 여기 준주거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구역의 일부가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부 체납은 많겠죠. 자,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자, 잠시만요. 자,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요. 세대수가 1316세대입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3.8평으로 많은 편이죠. 자,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면 31평부터 58평까지 이렇게 돼 있다. 31평의 대지 지분이 15.42평이고, 48평 이런 게 한 24평 정도 돼 있고, 58평이 30.89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공람공고를 보게 되면 24년 4월 달에 공람이 진행이 됐고요.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면 한 10.2%, 뭐 도로, 공원, 녹지, 뭐 공공공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이제 3종하고 준주거가 있었는데 3종이 이제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이 됐다. 그렇게 이제 됐고요. 자, 그리고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자, 획지 1하고 획지 2가 있어요. 획지 1은 3종이니까 299.95, 최고 층수는 35층. 획지 2가 준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24.03, 그리고 최고 층수는 37층.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신축 세대수는 2436세대, 임대가 407세대로 16.7%, 이게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일반 분양이 713세대 54.18입니다. 이제 근래에 제가 분석한 아파트들 중에서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 꽤 많은 편이지. 보통 한 30, 일반 분양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였는데 여기는 이제 50%가 넘어간다. 야,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분양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46평부터 58평까지 총 세대수가 이제 952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8호 초과 평형을 보니까 926세대예요. 그러면 한 26세대 정도가 8호 초과를 분양 신청을 못할 수가 있네요. 현재 정비계획 하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46평 소유자 중 일부는 26세대는 84를 분양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558평 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1 플러스 1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면 그 수량만큼 되게 이제 1 플러스 1 하게 되면 이제 84나 이제 59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46평 소유자 요 26명도 8호 초과를 분양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이 정비 계획은 이제 그 세대수 계획은 이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바뀔 수가 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31평 소유자 364명은 여기 60 초과 8호 이하가 이제 923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31평을 가지고 있으면 84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공공시설부지 순부담을 보게 되면 이제 5.47%를 이제 순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순부담이 이렇게 적으니까 아까 임대아파트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준 용적률 210에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획지일은 15%, 획지가 이제 20%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총 407세대를 공공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자, 추정 비례율을 봤더니 비례율이 98.1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총 지출을 봤더니 1조 3,978억 원으로 현재 책정이 돼 있더라. 그래서 요 지출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좀 구해봤어요. 자, 일단 주차 대수를 이제 1.7대 이상으로 이제 고급지게 설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3종임대와 준주거임대가 이제 분리돼 있잖아요. 획지가 1, 2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 획지 1 면적과 획지 2 면적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평당 850만원으로 했더니 여기 획지 1은 1조 2108억, 그 다음에 획지 2가 25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다 합치니까 1조 460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총 지출이 1조 4천억이 안 되니까, 그러면 평당 일단 850은 으로 추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다시 평당 800으로 평당 800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획지 1이 1조 1396억, 획지 2가 2353억이란 말이에요. 요거 합치니까 1조 뭐 36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자, 주차 대수를 한 1.3, 1.4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짓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공사비는 850으로 이제 했더니 획지 1이 1조 245억, 획지 2가 2115억 이렇게 나오더라. 합치니까 1조 230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조 뭐 2300억. 그러면 거의 지출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대충 계산이 맞더라. 그러면 결국엔 오금 현대 아파트는 세대당 주차 대수를 뭐 1.7대 1.8대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차 대수를 많이 설계한 게 아니라 한 1.3에서 1.4대 정도로 설계를 했고, 평당 공사비는 대략 한 85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종전자산 평가액을 보게 되면 이제 84 기존의 31평 같은 경우 한 15억 정도 됐고요. 46평은 17억 7천,
47평이 17억 8천, 58평이 19억 5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기 편하게 뭘 했냐, 뭘 계산해 봤냐, 대지 지분당 평당가를 계산을 해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간평가를, 종전자산 이제 간평가를 대지 지분으로 나눠서 평당가를 계산을 해 봤더니, 31평이 9,789만원이고 46평이 7,470, 그 다음 48평이 7,298만원, 59평이 6,330, 이렇게 되더라. 이게 비율이 제일 작은 거를 100으로 봤을 때 76, 75, 65 이렇게 평수가 커지면 요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 KB 시세 가지고 요 비율 계산한 거랑 맞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은 거의 사업 시행 인가 당시에 그 KB 시세에서 평균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뭐 5에서 10% 낮게 책정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종전예산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비율을 계산을 하는 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작은 평수의 대지 지분당 평당가랑 제일 큰 평수의 대지 지분당 평당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만든 엑셀 시계에 대지 지분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요 대지 지분을 요거를 이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요 비율을 이제 환산한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분담금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요 환산 안 해주고 넣게 되면 환급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자 5984 114 145 198 이렇게 돼 있어요. 59가 11억 7천, 84가 15억 4천, 114가 18억, 145가 19억 7천, 198이 25억 5천,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여기 그 198 같은 경우는 이제 평수가 이제 75.4평이란 말이에요. 아마 얘는 이제 펜트일 가능성이 무지 높죠.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 이제 평당 조합원 분양가는 대략 한 4,500 정도로 추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동일평형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을 이제 얼마를 내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31평 같은 경우 간평가가 15억 정도 되고 비례율이 98.12%니까 권리가가 14억 8천이 된다. 그러면 이제 84 분양 신청하게 되면 한 5,900만원 정도 분담금을 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46평이나 47평 같은 경우 전용 114 이 정도 되면 여기 보니까 114가 평형이 46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동일 평형으로 가니까 한 5,600, 4,600 정도 분담금을 내게 된다. 그리고 전용 이제 58평 같은 경우는 전용 145가 보니까 58평이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5천 정도. 자, 그래서 결론은 종전평형으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공사비는 여기가 이제 평당 대략 한 85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다. 근데 세대당 주차 대수를 한 1.4대로 하고 지금 그 최고층 수도 35에서 한 37층으로 초고층으로 짓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뭐 가락 삼익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최근에 평당 한 850 정도의 시공사가 좀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사 금액이면은 적당해 보인다. 근데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 우리 84 기준으로 아까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4,5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평당. 그래서 대략 한 15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일반 분양가는 이것보다 뭐 제 예상이지만 한 10% 높게 추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17억 이렇게 이제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주변 시세가 얼마냐? 지금 저기
올림픽 파크 포레어 둔촌중 재건축하는 것도 22억 한 23억 하고,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22억 23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 17억은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한 4, 5억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요거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를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저기 뭐야, 서울원 아이파크 저기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거, 그거 같은 경우도 거의 1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파에 17억에 분양한다? 난리 나겠죠. 그러면 분양가를 대략 한 18억, 19억 뭐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례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비례율이 올라가면 권리가액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평균적으로 독립평형으로 이동을 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분담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담금도 안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주비 이자랑 이제 분담금 이자는 조합원이 개별 부담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조합원이 개별 부담한다. 근데 여기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좀 더 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건 여기 결국 장기 보유에서 감면을 엄청 많이 받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31평이 네이버 부동산에 아까 보니까 뭐 대략 한 19억 뭐 이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담금은 지금 이제 5천 정도로 추정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맥스 5천이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18억 5천짜리 있었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근데 분담금은 맥스 5천이에요. 그럼 이주비나 중도금이자 조합원이 개별 부담을 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 내야 되고, 추가 부담금은 없겠죠. 예, 합치면 대략 19억 플러스 이주비이자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되죠. 근데 주변의 신축 시세가 뭐 한 22억 23억 요 정도 하니까, 그러면 이주비 이자랑 재건축 부담금이 대략 한 3억 정도 나오게 되면 주변 시세랑 현재 비슷한 실매가를 이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금 현대아파트 정비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칩니다. 자, 오늘은 송파구 송파동 한약 2차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양 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이 10월 4일부터 지금 이제 공람 공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람 기간이 24년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30일 동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 2차의 사업 진행 단계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요. 현재 그 송파구는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양 2차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사업 시행 인가는 아직 안 났고, 요번에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준비를 하겠죠. 자,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호가는 17억에 전용 84가 17억에 나와 있고, 8월 달에 15억 6,500, 15억 3,500 이렇게 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보면 비행 안전 2구역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비행 안전 구역이니까 고도 제한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쪽에 가면 이제 서울공항이 있는데, 그 활주로 방향이 이제 착륙하는 쪽, 그쪽이 이제 송파에서 착륙하는 쪽이고, 이제 성남 쪽으로가 이제 그 이륙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 앞뒤 활주로 앞뒤로 적용을 받는 게 비행 안전 2구역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층수 고도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올해 1월 18일에 지정됐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송파 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구에 위치하고 투기과열 지구다 보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걸리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두 가지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총 대지 면적은 16,594평이고요. 세대수는 744세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이 총 대지 면적을 세대수로 그냥 나누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22.3평이 됩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2.3평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대지 지분을 22.3평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 20평만 기본적으로 넘어도 굉장히 대지 지분을 많이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26평 전용 64가 대지 지분 14.95평을 가지고 있고 32평 전용 84가 17.98. 우리 전용 84 일반적인 이제 84랑 비교하면 17.98평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9평 전용 108이 22.23, 45평이 25.58평, 52평이 29.26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전체 744세대 중에 지금 26평이 96세대, 31평이 192세대, 39평이 144세대, 45평이 168세대, 52평이 144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보다는 중대형 평형이 이렇게 이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결정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 아까 토지 이용 계획에서 봤듯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요 부분이 기존에 이제 지금 공원이에요. 공원 부분은 이제 1종으로 돼 있고 그런데 1종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늘어나는 부분도 여기가 이제 공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전체. 그러니까 공원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원 옆에는 이제 공공청사가 들어오고 밑에는 유치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치원은 그 뒤에 그 기존에 있던 유치원을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이전해서 이제 신설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구역 면적이 62,370.3제곱미터. 여기다 이제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되니까 18,600평 정도 이렇게 되고 정비 기반 시설로 도로가 4.1%, 공원으로 8%. 그래서 전체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비율은 12% 이렇게 된다. 근데 이 12%가 실제로 부담하는 12%가 아니고요. 실제 순부담하는 면적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고 지금 택지 면적이 나머지 이제 88%에다가 이제 아파트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공공청사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이 용도 지역이 이제 3종이었기 때문에 종상향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근데 일부 이게 감소하는 면적들은 요 기반 시설 이제 뭐 공원이나 이런 공원으로 이제 편입되는 그 면적에 대해서 지금 용도 지역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보게 되면 건폐율은 50% 이하고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층수가 29층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토지 이용 계획에 비행 안전 2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5층까지 짓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29층까지밖에 못 짓는 이유가 비행 안전 2구역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인근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헬리오시티 잠깐 보면 자 헬리오시티가 지금
최저 층수가 10층이고 최고 층수가 35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송파역 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29층, 29층, 29층. 송파역 쪽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한양 2차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송파역 쪽으로는 29층 제한을 받고, 그리고 탄천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35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안전 2구역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천 쪽은 적용을 안 받지만 송파역 쪽에 가까운 쪽은 비행안전 2구역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한양 2차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비행안전 2구역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용적률 300%까지 다 못 찾아먹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위로 못 찍게 되면 옆으로 늘리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 못 찍게 되니까 용적률 300%를 다 찾아 먹으려면 건폐율을 이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건폐율이 커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는 건 지상 대지에 건물이 얼마 정도 깔고 왔냐라는 얼마 정도 깔고 왔는지를 표시하는 건데, 이 건폐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건물이 많이 깔고 왔기 때문에 아파트 간 이제 동간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좀 답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은 다 찾아 먹는 거고요. 단지 동간거리가 짧아서 답답해, 좀 더 좀 답답하다. 뭐 그런데 29층까지 올리기 때문에 뭐 그게 막 체감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세대수를 보면 1346세대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공공주택, 이제 임대 아파트가 269세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60 이하가 1세대 34.2%고요. 지금 60 초가 85 이하가 433세대 32.2, 85 초과가 452세대로 33.6%입니다. 근데 8호 초과가 상대적으로 이제 비주얼이 높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종전 평형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39평, 45평, 52평 요 전체 세대 수를 한번 합혀 보면, 자, 보시면 39평이 144, 45평이 168, 52평이 144. 그래서 456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축 요게 8호 초과가 몇 세대냐면 8호 초과가 452, 456. 그러니까 종전에 저기 39평부터 52평까지가 456세대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8호 초과를 신청하면 4세대 정도만 이제 84 정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8호 초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8호 초과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종전의 세대수를 보게 되면 지금 26평하고 31평이 요거 두 개 합치면 288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60초가 8호 이하, 60초과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59 다음이 보통 74, 84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74랑 84랑 합친 게 43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작은 평형인 26평을 가지고 있더라도 74는 분양받을 수가 있다. 조건이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분이 커서 평형 구성을 좀 더 크게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적률에 관한 게 요거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해가지고 이제 순부담 아까 그 기부찬압 비율이 기반시설 기부찬압 비율이 12%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존의 그 구역 안에 국공유지 같은 게 그렇게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설 기반 시설 면적, 그러니까 아까 토지 이용 계획에 나왔던 그 12%에 해당되는 면적 있죠. 그리고 건축물로도 기부 찬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토지 면적으로 이제 환산을 하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기반 시설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택지 아파트를 짓는 땅에도 종전에 용도 폐지되는
기반 시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주고받는 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실제 기부 체납하는 면적은 7.2%,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기부 체납이 12%가 12% 내에 4.8% 정도의 이렇게 기존 기반 시설 부품 유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용적률 계획을 보면 이제 기준 용적률은 208.9%고 허용 용적률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공공보행 통로로 5.4, 지능형 건축물로 9% 이렇게 해서 14.4%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상한 용적률이 226.07%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이제 아까 여기 공공시설 부지 기부 체납하는 거 공식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그리고 여기 상한 용적률 226.07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우리 300% 이하니까 299.99%로 이제 용적률을 이제 적용을 받으려면 이거에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 즉 36.96%에 해당되는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을 져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기부 체납 공공주택,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지어야 되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세대수가 임대 아파트가 55세대가 있고, 우리 법적 상한 용적률을 가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지어야 되는 공공주택이 15.9%, 요 합치니까 거의 20%, 임대 아파트 비율이 20%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에 대한 이건데, 아까 지능형 건축물하고 공공보행 통로 요 두 개가 한양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된 거고, 자, 여기 임대주택에 대한 우리 용적률이 아니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늘어난 용적률의 이제 50%를 국민주택 규모 공공주택으로 져야 되는데, 평형 구성을 보니까 전용 5구, 74, 84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 자, 추정 비례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그거를 토지 등 소유자 모두의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 비례율은 83.07%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입은 1조 9,196억, 지출이 9,580억.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총액이 1조 1,575억, 이렇게 해서 비례율은 83.0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전의 전용 6사의 종전자산 추정가액은 12억 3,900 정도 되고, 전용 8사가 14억, 그 다음에 전용 108이 16억, 126이 17억 1천, 146이 18억 5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자산 추정액 곱하기 비례율로 있잖아요. 추정 권리가액은 여기 종전자산 추정액 곱하기 비례율 83.07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기로 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전용 84의 종전자산이 1408, 167 되고, 비례율이 0.8307을 곱하니까 권리가액이 전용 84의 권리가액이 한 11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추정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84가 15억 1,400이란 말이에요. 빼기 11억 7천을 하니까 분담금이 3억 4,400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호가가 17억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사서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나중에 분담금을 3억 4,400 정도 내야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죠. 다 이제 나중에 관리 처분하고 실제 확정되는 거는 입주 때 가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담금은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분담금이 줄려면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분양가를 더 높이면 되는 거죠.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사비나 뭐 지금 금리도 높기 때문에 금융 비용 자체를 줄이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요 수입 중에 일반 분양가랑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수입을 더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한 15억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에 어, 그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요 차이를 보게 되면 대략 한 10% 정도 나게 잡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요것만 봐도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한 15억 정도니까 일반 분양가는 대략 한 17억대 정도로 책정하지 않았을까라고 뭐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17억이라면 그럼 나누기 34평에 평당 분양가 한 5천 정도, 5천 정도 됐다. 근데 요 인근에 아까 헬리오시티가 지금 뭐 한 22, 3억 하잖아요. 그럼 그거 대비는 좀 싸다. 17억이면 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도 약간 오를 여지도 좀 있을 것 같다. 그게 반대로 공사 지출도 이게 늘어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출이 지금 9,580억, 요거는 뭐 공사비 플러스 기타 사업비, 기타 비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추정을 한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세대수가 1346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와 세대수가 비슷한 개포주공 5단지, 5단지가 신축 세대수가 1279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최근에 대우건설에서 평당 840만 원 해가지고 예정 공사비 6,970억에 입찰을 해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세대수도 비슷하니까 공사비가 6,970억이다. 근데 여기 지출에서 한양 2차 같은 경우는 9,580억 정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차이가 뭐 한 2,500, 그러니까 세대수가 비슷하니까 뭐 세대수가 좀 더 한양 2차가 좀 더 보자 1279니까 계산을 해보면 자 1346에 빼기 1279세대 이렇게 하니까 한 67세대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개포주공 5단지가 공사비 총액이 대략 7천억 정도 되는데 한양 2차가 9,580억 정도를 총 지출로 예상했다는 건 여기는 뭐 공사비만 요거 예상한 게 아니고 여기 기타 비용들까지 다 기타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평당 공사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800 정도로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좀 늘어날 여지가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퉁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거죠. 자, 이상으로 송파 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칩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이제 올림픽 해밀리타운 재건축이 최근에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해밀리타운하고 이제 그 위쪽에 보면 헬리오시티가 있잖아요. 예, 같이 비교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림픽 해밀리타운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1층이 요 전용 84 32평이 18억 2천 그리고 10층이 18억 5천 이렇게 이제 등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것들은 뭐 7월 달에 뭐 18억 뭐 요 정도 거래가 됐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올라온 호가랑 뭐 7, 8, 뭐 9월에 이제 거래된 가격이랑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신축 시세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해밀리타운이고 헬리오시티가 있잖아요. 헬리오시티가 18년 12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대략 한 6년 차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지금 84 저층이 뭐 22억 3천, 그리고 저기 3단지의 중간층이 22억 5천, 뭐 이 정도 나와 있고, 실제 9월, 10월에 이제 거래가 된 것들을 보면 대략 23억 원저리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정비구역도를 보면 여기가 가락시장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구역 내에 이제 포함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게 현재 공원입니다. 근데 얘가 초등학교 밑으로, 그러니까 탄천 방향으로 이제 옮기고, 그리고 일부 어, 면적을 더 늘려서 이제 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공원이 초등학교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옆으로는 이제 공공공지를 만든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물을 보면 총 대지 면적이 91,662평, 세대 수가 4,494세대, 엄청 많죠. 그리고 20.4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 그리고 32평의 대지 지분이 뭐 14.39, 14.56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남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대지 지분과 비교를 하면 32평 정도 되는데 이 대지 지분이 조금 적은 편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평, 40평, 아니 30 보자. 138이니까 42평 정도, 41평 정도 되겠네요. 19.38평. 그리고 158이면 뭐 48평이 22.19. 그다음에 그러니까 55평이 25.5. 그다음에 66평이 30.71평.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24년 11월 7일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공람이 시작이 됐고요. 공람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전체 14.7%를 하게 되고, 아까 공원이 옮기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6.2% 이렇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공공지에서 이제 초등학교 옆으로 이제 6% 공공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지금 1종, 3종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기존에 여기 그 3종에서 아까 공원으로 그 추가 이제 편입이 되는 면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적만큼 3종에서 1종으로 종이 바뀐다. 예, 그래서 기반 시설 공원 설치에 인한 면적 변경 이렇게 돼 있죠. 저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이제 획지가 1하고 2로 이제 구분돼 있어요. 아까 다시 앞에 가서 보게 되면 저기 가락시장역 쪽이 획지 2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획지 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획지 1하고 획지 2가 결국은 둘 다 3종이니까 용적률은 이제 300%로 하게 됩니다. 근데 최고 층수를 보게 되면 26층이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해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층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26층으로 용적률 300%를 다 찾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건폐율이
높아질 수밖에 이제 없다. 이제 건폐율이란 건 건축물의 바닥을 이제 깔고 앉는 면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면적이 비율이 는다라는 건 이제 아파트 사이에 동간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못 올리니까 이제 옆으로 늘려가지고 세대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세대수는 6,620세대고요. 임대가 790세대. 60 이하가 이제 583세대, 60 초가 이제 85 이하가 2,861세대, 85 초과가 3,176세대로 48%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 비율은 이제 11.9%가 되고, 일반 분양 세대 수는 1336세대가 돼서 29.7%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평형이 31평부터 66평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2평에서 62평의 세대 수를 합쳐 보니까 2994세대예요. 근데 여기 85 초과 세대 수가 3176세대니까 대략 한 그러니까 180 6을 더하면 되니까 182세대. 그러니까 31평 소유자 중에 182세대 정도는 85 초과를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60 초과 이제 85 이하 이렇게 해야 돼. 분양을 받는다. 그래서 그 전용 84 기종전에 이제 31평을 가지고 있으면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면적을 보니까 6.2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공원이 위치를 옮겼고 거기에 추가되는 면적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6.24%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거는 토탈 20%고 뭐 공공보행 통로, 열린 단지, 그다음에 요 뒤에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 돌봄 시설 해서 이제 인센티브 20%를 받아서 이제 허용 용적률 230%가 되고, 상한 용적률은 아까 공공시설 부지 제공한 면적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49.99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300%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24.9%를 이제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로 이제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는 이제 평형 구성이 이제 5구랑 7사 395세대씩 계획돼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추정 비례율은 지금 87%라고 계산이 돼 있고, 요 밑에 있는 숫자는 뭐 어디서 가져온지는 모르겠지만 틀렸어요. 요 밑에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총 수입은 12조 7,296억이 되고 지출이 4조 2,203억, 그리고 종전자산 총액이 9조 7,770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지출 금액이 이제 한 4조 2천억 되니까, 자, 세대당 주차 대수를 이제 고급지게 1.7대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요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공사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3조 7,668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얘랑 차이가 결국에 이제 기타 사업비가 돼야 되는데, 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내요. 보통 최소한 15에서 한 20% 정도는 기타 사업비, 총 지출의 15에서 20% 정도는 기타 사업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안 돼. 그럼 평당 800으로 고급지게는 설계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공비 평당 800으로 요거 세대당 한 1.3에서 한 1.4대 정도로 했을 때 공사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3조 1873억 정도 돼요.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예요? 대략 한 1조 정도 되죠. 그러면 한 대충 한 20% 언저리 되니까 요 정도 되면 이제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공랑 공고물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추정한 게 세대당 주차 대수는 1.7, 1.8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를 이제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31평이 여기 감정평가액이 18억 1300 그리고 31평 다른 게 이제 대지집은 이제 48.14평 갖고 14제곱미터 갖고 있는 게 18억 2300 그다음에 41평이 21억 1500 48평이 22억 1500 55평이 23억 8800 66평이 28억 7300 요렇게 이제 추정을 했더라. 그래서 11월 8일 기준으로 이제 KB 시세 총액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 KB 시세 일반가랑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역들은 일반적으로 한 그 KB 시세의 한 90% 언저리를 이제 종전자산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로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 해밀타운 같은 경우는 KB 시세로 추정을 했더라.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종전자산 가액이 높게 추정이 되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지지 분당 이제 간평가를 얼마를 해줬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종전에 이제 31평 같은 경우는 1억 한 2,500 정도 평가를 했고, 그리고 요거 41평 같은 경우는 1억 한 913만 원, 그리고 22.1구니까 요거 저 48평은 9,982만 원, 그리고 66평 같은 경우는 9,355만 원. 요렇게 이제 추정을 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니까 획지랑 관계없이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같습니다. 전용 5구가 15억 2,700, 74가 17억 6,200, 84가 19억 4천, 19억 4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이제 조합원 분양가 금액이 이 송파구 인근에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랑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간평 추정을 높게 했으니까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전용 99가 20억 6,200, 120이 22억 7,600, 135가 25억 2,800, 160이 28억 3,500, 180이 31억 1,70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비례율이 이제 87.03%니까 간평가에다가 비례율 곱한 게 이제 권리가액이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빼면 분담금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평당 얼마로 환산을 했는지 보니까 저 25평으로 정확한 분양 평수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평을 했더니 한 6,100만 원 정도, 30평 같은 경우는 이제 5,870 정도, 34평은 이제 5,700, 그다음에 40평은 이제 5,150. 요렇게 정도 이제 간평을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공란 공고문에는 내가 그 분담금을 이제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종전 평형과 내가 분양 신청하는 평형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 계산하는 거를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엑셀식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거 좀 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종전자산이 이제 31평 같은 경우는 이제 18억 4천, 18억 6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율을 곱하니까 권리가액이 16억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1평 같은 경우는 이제 84를 분양받으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19억 4천이 되고 그러니까 분담금이 대략 한 3억 3천 정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기존에 이제 41평 같은 경우 간평가가 21억 천이고
권리가가 이제 18억 3천이 되고 전용 120의 분양가가 22억 7천 정도 되니까 비슷한 전용 면적이 비슷한 평형으로 갈 때 대략 한 4억 4천 정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48평 같은 경우도 권리가가 이제 19억 5천이 되고 전용 135가 어 아, 조합원 분양가가 25억 2,800이 되니까 분담금은 이제 5억 7,400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55평 같은 경우는 전용 160 분양 신청하게 되면 이제 7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62평은 아 66평은 전용 180을 분양 신청하면 6억 8,400을 이제 분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한 평형으로 동일한 분양 신청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31평 같은 경우는 3억대 그리고 뭐 40평대는 한 4, 5억 그다음에 50평대는 뭐 7억 5, 60평은 한 7억대 정도를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공사비가 평당 8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 시공사가 들어오면은 평당 800은 사실 힘들죠. 적어도 850에서 한 900 정도 요렇게 이제 그 공사비가 아마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렇게 이제 공사비가 오르면 그럼 결국엔 일반 분양이 여기 올림픽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가서 보면 1336세대를 일반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는 대략 한 보자 3조가 넘고 자,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결국엔 아까 조합원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얼마였냐면 어 19억 4천이었단 말이에요. 84 기준으로 19억 4천이었으니까 그러면 아마 일반 분양가는 요거보다 한 10% 정도 높게 해서 아마 21억 요 정도로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주변 시세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까 헬리오시티니까 헬리오시티가 지금 23억에 실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헬리오시티 실제 거래되는 가격만큼은 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올리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비가 어, 850에서 이제 900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일반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여기 일반 분양 세대가 한 1330개 되니까 개당 한 1억씩만 올려도 1330억 수입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퉁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헬리오시티가 더 올라야 돼, 더 올라. 요렇게 그러니까 패밀리타운이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헬리오시티가 23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억, 26억을 갔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21억이 아니라 22억, 뭐 23억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퉁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주비나 분담금 이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조합원이 개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18억 5천에 뭐 로얄층이 매물이 나와 있었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3억 3천 정도를 이제 분담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21억 8천이 매입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두 개가 붙죠. 이주비 이자, 분담금 이자 플러스 재건축 부담금. 그럼 요렇게 되니까 결국엔 헬리오시티를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해밀리타운을 18억 5천에 사는 거하고는 결국에는 실매입가는 거의 비슷하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결국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패밀리타운이 잘 되려면 헬리오시티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 증액분도 퉁칠 수가 있고 남으면 뭐 다시 뭐 비례율이 올라가서 분담금이 일부라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올림픽 패밀리타운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의 넘칩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뭐 이런 건데, 자, 여기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24년 6월 달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입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이제 송파구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그걸 보니까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있길래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감도하고 이제 배치도인데 요쪽이 올림픽 공원이고요. 요 앞에 큰 대로가 있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자, 우측에 이제 조감도를 보게 되면 성내천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성내천은 그대로 이제 존치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대로변 쪽에는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배치가 되고 단지 내에는 이제 저층 아파트로 이제 배치가 된다. 그래서 조감도만 보더라도 동간거리가 굉장히 이제 멀게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건폐율 자체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세는 한 24평 같은 경우 뭐 19억 5천, 그다음에 한 29평 같은 경우 뭐 한 20억 정도 하고 34평 같은 경우가 한 22억 정도 합니다. 실제 거래는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 34평이 한 22억 원저리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일단 올림픽 공원역이 이제 5호선하고 9호선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단지 입구 쪽에 이미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3호선 하남 연장선이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여기도 이제 여기 생기게 된다. 생길 예정입니다.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총 대지 면적이 14만 7,743평입니다. 세대수가 5,540세대 엄청 많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6.7평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종이니까 용적률 300%로 재건축을 하면 거의 만 세대는 이상이 나올 거다. 요거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비슷한 게 이제 목동에 있는 뭐 5단지나 6단지 거기도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굉장히 6단지는 아닌갑다. 5단지가 여기랑 비슷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24평의 대지 지분이 15.59평이고요. 분양평 수 대비 대지 지분은 굉장히 많은 편이죠. 34평의 대지 지분이 20.83평, 그리고 60평대 64평 대지 지분이 41.01평, 엄청 많죠. 자, 그래서 34평이 대지 지분 20.83평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통밥으로 계산을 해봐도 전용 84는 거의 무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기반 시설 기부 체납으로 12.8%가 현재 12.8%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6.1%인데 이게 존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쓴다는 거니까 이 12.8% 중에 6.1% 이제 빼게 되면 6.7% 정도 요게 이제 순부담 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획지가 이제 87.2%고 이제 공동주택이 86.2%, 나머지 유치원, 원투,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종교용지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소방서하고 종교용지는 이제 존치되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뭐 종상향이나 이런 거 없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총 대지 면적은 이제 그 53만 2,597.4제곱미터고 여기 현황 5,540세대인데 계획 세대 수가 7,958세대예요. 그래서 2,418세대가 증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으로 보면 거의 10,000세대 이상 나와야 되는데 왜 7,958세대냐? 요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보면 자세히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용적률 계획을 보면 기준 용적률이 일단 3종이니까 210이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서 230까지 상한 용적률은 어차피 기부 체납한 거 가지고 250%를 맞추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여기에 보면 자, 법적 상한 용적률 300%를 가기 위해서는 250과 300% 사이, 용적률이 5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절반, 즉 25%는 이제 임대 아파트, 공공주택을 지어가지고 용적률 30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없다. 그게 뭐냐? 요 임대 아파트 안 짓고 그냥 용적률 250%로 짓겠다. 최고 층수는 이제 45층 이하로 짓겠다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급 세대수는 7,958세대고요.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60 미만은 아예 없고요. 60 이상 85 이하가 2,486세대 31.2%고 85 초과가 5,472세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신축 세대수가 7,958세대고 임대는 없고 그럼 전체 7,958세대가 이제 분양이 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5,540세대. 그러면 일반 분양이 2,418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되고 일반 분양 비율은 30.38%. 자, 용적률 250%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일반 분양도 많죠. 자, 그리고 요렇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일단 여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호 이하로 이제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떤 거냐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이 종전 기존에 있는 주택들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 이내 범위에서 30% 이내까지만 꼭 크게 된다면 크게 되고 그리고 조합원 이해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호 이하로 건설하게 되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8호 이하를 60% 이상 세대수 60% 이상 안 짓고도 이렇게 거의 중대형이 근 70% 가까이 되게끔 평형 구성을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연면적이 친절하게 나와요. 연면적을 보게 되면 와 192만 5,651.15제곱미터 엄청 크죠. 그리고 지상 면적하고 지하 면적이 있는데 지상 연면적 비율이 한 59.6%가 되고요.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2.14대입니다. 2.14대입니다. 그러니까 평형이 이제 큰 평수로 많이 하니까 세대당 한 2대 이상 이렇게 이제 주차 대수를 만들어 놨다. 자, 그리고 공사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연면적을 아니까 요거를 평으로 좀 환산을 해보고 그리고 850, 뭐 900, 950 이렇게 했는데 자, 중간값인 한 900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 공사비는 5조 2,425억 원이 됩니다. 엄청난 사업이죠. 그리고 KB 시세 총액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냐면 13조 5,805억 원이나 됩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비례율이라는 거는 결국 총 수입 빼기 총 지출 그리고 나누기
종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지출 중에 공사비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기타 사업비는 모르지만, 그리고 비례율을 100% 이렇게 하면 결국엔 지출이 아까 한 5조 됐고 수입이 13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례율을 100% 하려면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수입이 최소 18조가 되면 비례율은 100%가 되겠죠. 근데 여기 지출에 공사비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사업비도 있으니까 얘가 그냥 대충 한 2억 된다, 2조 된다, 이렇게 하면 수입을 20조 이렇게 이제 맞추게 되면 비례율은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사업 규모 자체가 거의 한 최소 18조에서 20조가 되는 엄청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 계획이 이제 9월 5일 날 이제 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11월 달에 건축, 경관, 교통, 교육 요거 통합 심의를 신청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난 거지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학교가 신천초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렇게 이전을 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계획했었는데 그거를 신천초를 그대로 이제 존치하고 그 옆에 공공공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신설될지 안 될지 뭐 그게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이제 남겨둔다. 그리고 이제 공원이 이쪽 학교 앞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여기 근린공원 사이즈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으로 가는 보행로 뭐 이게 이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로 이제 이렇게 이제 면적이 좀 크게 정상화 하는 걸로 잡혔는데 그게 이제 그 잠실 사거리 이쪽 코너로 이렇게 이제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시세는 대략 한 28억대, 그러니까 전용 76 34평 기준으로. 그리고 뭐 실제 거래가도 이제 한 10월, 11월에 거래가 이제 제법 있었는데 한 8억 언저리 이렇게 실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바로 옆에 뭐 리센츠나 엘스가 대개 한 26, 7억 이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된다. 실제 거래도 이렇게 돼 있고 비슷한 26, 7억이 되고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도 한 26, 7억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파크리오 앞쪽에, 그러니까 몽청토속역 바로 뒤에 그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제 분양을 했죠.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대략 한 19억 정도 됐고 청약 경쟁률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 청약 당첨만 되면 뭐 대충 한 최소 한 5억 정도는 버는 거죠. 자, 그리고 대지 지분을 좀 보면 세대 수가 이제 3,930세대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3.4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이고요. 그래서 지금 34평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22.54평이고 36평 같은 경우 24.5평이다. 그러니까 중층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요거 분양 면적과 대지 지분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분양 평수 대비. 그리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5일 날 정비 계획이 이제 결정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은 얼마나 기부 체납을 하냐면 22.8%를 이제 기부 체납을 하는데 도로가 10.7%좀 많은 편이죠. 학교가 이제 4%인데 이제 구역 내에 신천초가 이제 있었고 이거를 이제 존치한다고 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학교가 될지 뭐 다른 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공공지로 2.4%가 기부 체납이 됩니다.
자, 용도 지역은 기존에 이제 삼종하고 준주거 요렇게 이제 그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 잠실 사거리 코너 쪽으로 준주거를 이제 몰았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이제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이제 삼종이 이제 늘었다. 자, 그리고 용적률을 보게 되면 기존의 그 획지 1이 이제 주택 용지고 획지 2가 복합 용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획지 1은 이제 300, 그다음에 획지 2가 400%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었고 뭐 35층, 50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획지 1이 용적률 300, 최고 49층, 획지 2가 용적률 400에 최고 70층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세대 수도 이제 6,491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0 이하가 1251세대, 60 초과 85 이하가 2054세대, 85 초과가 3186세대, 49.1%.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기반 시설,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순부담 해서 나오잖아요. 순부담률이 이제 15.35%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이제 준주거를 종상향을 했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용지 획지에서 순부담했던 거를 상한 용적률 계산식에 넣어서 이제 270.1%가 나왔고 복합용지에서 이제 순부담했던 게 이제 계산하니까 298.32%가 나왔다. 자, 정비계획 이제 말고 이제 그 정비계획 안이 이제 6월 달에 공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가 보기가 이제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용 76이 2280세대고 81가 이제 300세대, 82가 1350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연면적도 나와요. 지상층과 지하층 연면적이 나오고 전체 연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상층 비율이 이제 57.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하층 비중이 42.8%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가 당연히 지하층 비율이 많다라는 건 주차 대수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대 1 그리고 이제 복합용지 쪽이 2.39대 1 해서 세대당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임대가 이제 811세대로 이제 12.5%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3,930명 해서 일반 분양이 1,750세대다. 일반 분양 세대가 많죠.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43.53%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이 수량이 많으니까 분양가를 1억만 올려도 1,750억 분양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 2억만 늘려도 3,500원 500억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어느 정도 추정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세대별 구성을 보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획지 1 주택용지고 밑에 있는 게 이제 획지 복합용지입니다. 그래서 획지 1의 세대수가 이제 4,944세대고 복합용지가 이제 1,490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8호 초과 세대수가 이제 3,186세대고 그러면 35평과 36평을 합치면 1,65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호 초과를 다 받을 수가 있고 34평이 이제 2,280세대인데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니까 대략 한 1,536세대네요. 그러면 2280세대 중에 이제 1536세대는 이제 8호 초과를 받을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전용 84가 1549세대니까 그러면 84는 이제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비례율은 108.11%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들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보니까 이제 4조 7,290억이고 그래서 현재 사업비에 뭐 여기 정비 사업비 추정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사비를 보니까
3조 8,697억인데 평당 816만으로 추정을 했다. 근데 주택용지 쪽이 49층이고 복합용지층이 70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49층으로 짓는 신반포 2차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에 들어왔냐? 950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현대건설이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 70층까지 지으면 결국엔 공사비는 950이 아니라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단 말이야. 한 평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816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 정도의 이제 공사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정비사업비 추산액 항목들을 쭉 이렇게 이제 금액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 비율로 보면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81.8%고 나머지가 기타 사업비로 잡혀 있으면 되게 이제 8대 2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요 조건은 뭐냐면 여기 대여금 이자에 보면 1224억 2.6%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가면 요거 사업비 대여금 이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합원 이주비는 결국엔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개별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정비 계획 나오는 것들을 보면 조합원 이주비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이 개별 부담할 했을 때 이 정비 사업비 추산액이 대개 이제 8대 2 비율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전자산 총액 추산액을 봤더니 11조 1,796억이에요. 그래서 34평이 25억 5천, 35평이 26억 5천, 36평이 28억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좀 한 28억 정도의 실제 지금 거래가 되니까 종전자산에서 뭐 한 2억 5천 프리미엄 정도 이제 붙어서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일반 분양가랑 우측에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가를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 평수는 이제 35, 36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평당 6,860에서 24억부터 한 25억 정도로 책정이 됐고, 조합원 분양가는 6,480 해서 80으로 추정해서 23억대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다. 그리고 준주거 부분에도 뭐 분양가는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엔 일반 분양가가 현재 25억으로 돼 있다. 근데 주변에 뭐 엘스나 리센츠 같은 경우가 한 26억, 27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최근에 분양한 것도 뭐 한 19억, 20억 이렇게 이제 아,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25억으로 이제 추정을 했다라는 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일반 분양가를 올리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시세가 더 올라야 일반 분양가를 이렇게 이제 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분담금 추산액 예시가 계산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34평 소유자가 간평이 25억 5천이고 비례율이 108.11%니까 권리가가 27억 5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대략 한 23억 언저리 되니까 환급금이 대충 한 4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 100 분양 평수는 이제 41평이 분양가가 25억대고 그러면 한 2억 정도 이제 환급금이 생기고, 전용 107이 뭐 지금 여기 34평 같은 경우는 요거 107 신청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냥 41평 정도까지, 그러니까 전용 100까지는 아까 절반이 한, 그 1600세대 요렇게가 이제 그러니까 8호 초과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요거 한 41평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보면 되겠고, 그리고 35평 같은 경우 26억 5천이고
비례를 곱하니까 권리가가 28억 6천. 그럼 84 신청하면 한 5억대 환급받고, 전용 100 신청하면 3억대, 그리고 전용 107 신청하면 한 1억대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평 같은 경우 간평가 28억, 권리가 이제 30억 정도 되고, 84 하면 7억대, 전용 100 신청하면 이제 5억대, 그리고 전용 107 신청하면 대략 한 3억 정도, 그리고 쭉 내려서 전용 이제 52평, 전용 126 정도 신청하니까 뭐 한 1억대, 1억 뭐 3천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낸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공사비가 결국 20%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816만 원에서 최소 이제 미니멈 950에서 1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근데 아까 공사비 총액이 얼마였냐면 한 대충 4조 조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늘어나냐, 공사비가 이제 8천억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일반 분양이 지금 전용 84 기준으로 한 25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주변 시세를 고려를 하니까 인상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 4천 명 조금 안 되니까, 그러면 한 명당 한 2억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주비 이자랑 이제 분담금 이자, 뭐 분담금은 당연히 없겠죠. 환급 받는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34평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어, 이주비를 받고, 그리고 뭐 한 4.5%에, 그리고 70층까지 지으면 뭐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하는 기간 합치면 그건 한 5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자만 대략 한 2억 된다. 요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일반 분양 수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결국 이제 조합원 한 명당의 초과이익을 그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맞게끔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1주택자, 이제 준공 시점에 이제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10년 되면은 이제 50%, 15년 되면 60%, 어, 20년 되면 70% 이렇게 감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이제 감면한다라고 보면, 결국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 부담금은 한 2억대, 이제 감면 받은 사람 기준으로 한 2억대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래서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28억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4억을 이제 환급받는다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공사비 올라가면 그거를 이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주비 이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4억 환급 받는 거는 결국 공사비 오르는 거, 일반 분양가 못 올렸을 때. 근데 뭐 나중에 올리게 되면은 뭐 요거 공사비 인상은 이제 일반 분양가 인상된 걸로 이제 퉁칠 거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2억 정도를 이제 추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급액 4억이 다 날라간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한 2억 정도 부담을 하면 실제 매입가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의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